지금 세 분 다 고시원 원장님이시네요. 각자 이제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횟수로 7년차 고시원 원장이고요. 저는 3년차 됐습니다. 1년차 됐습니다. 지금 고시원에서 나오는 월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월 수익, 현금으로 순수익만 저는 뭐 한 장 벌죠. 하나당. 제가 3개, 4개까지 오픈했다가 지금은 다 정리를 하고 찐 하나만 가져가거든요. 보통 평균 한 장 정도 수익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고시원 몇 번 가세요? 대답해도 돼요? 한 번도 안 가요. 저는 근데 이미 다 세팅을 해놨잖아요. 제가 3개, 4개까지 업장을 늘렸을 때는 핸드폰이 4개였어요. 4개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하나하나 다 매니저님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 흔히 이제 꿈의 월천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근데 이 고시원 한 개 잘 잡으면 거의 제로 노동으로 월천을 벌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운영하는 부분까지 다 참여를 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일부분을 포기하고 시간의 자유를 훨씬 더 얻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2개 세팅해서 월천 만든 것 같아요. 이 반개수랑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는 40개, 하나가 네. 20개. 이 2개의 고시원 합한 게 제 하나의 고시원 객실 수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그러면 교사라는 본어보다 한 2배 또 넘게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3배 넘게라고. 마지막 월급의 몇 배? 제가 휴직이 또 좀 있고 해가지고 네. 한 350이쯤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교사들 월급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조금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월급은 그때 한 330, 350 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월 순수익이 3배가 올랐는데 출근 횟수는 어떻게 되셨어요? 거의 안 가죠. 입시 문의는 다 비대면으로 룸투어도 다 전화를 하고 청소 세팅만 잘 해놓으면 거의 갈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손댄 게 하나도 없고 바로 순수익이 700 정도 나왔고요. 한 달 안 돼서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바로 오토 세팅이 가능하고 마케팅도 전혀 필요 없는 입지에 있어서 저는 정말 강추. 입지가 갑이다. 강남은 정말 입지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원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한 달 만에 해외여행 갔다고요? 네. 이건 좀 많이 부럽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청소 같은 것도 다 제가 한번 해보고 청소해주시는 분 세팅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룸투어나 입실 문의 같은 거는 다 이제 해외에서 로밍 해가가지고 바로 입시자도 받고 만식까지 다 채웠었어요. 이제 흔히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 근데 고시원이 약간 이런 디지털 노마드인 것 같아요. 정확해요. 사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강의에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시원이 오토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가고 싶은 임장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좋은 물건을 만나게 되고 스노우볼처럼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고시원을 하게 되면 자유롭잖아요. 그 시간을 저는 이제 책을 쓰고 글을 쓰는데 많이 맞아요.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제 원고가 출간될 예정이고요. 출판사 미팅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고시원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제가 쓸 수 있었고 그걸 글 쓰는데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행위 팀장님도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되게 많이 놀러 다니시고 하시던데 그렇게 놀러 다녀도 이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 지금 3잡 중이에요. 본업도 하고 있고 리나쌤 아카데미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고시원을 운영 중이어서 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었던 건 고시원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2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고시원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월천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 방법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인분께서 고시원을 하는데 월천을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고시원은 TV에서만 봤던 호름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살고 약간 이런 느낌의 고시원이어서 저는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내가 하는 고시원이야 하고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는 거기에 이제 반해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고시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리미엄 고시원.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찾다가 그중에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리나쌤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을 왜 하게 됐냐면 현금 흐름이 간절했습니다. 주택 그리고 아파트의 시세 차익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다 보니 어느 순간 거래 절벽이 오고 상승장에서 하락세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하락장이 오면서 역전세가 나는 아파트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진짜 내가 현금 흐름 없으면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시원에서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역전세를 싹 다 막았어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진짜 역전세가 한 번 오고 하락장이 오니까요.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가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의 단면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 하락장을 늘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락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 큰 포인트였어요. 리나쌤 수강생분들 중에 고시원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흐름의 재미를 보신 분들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금
현금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 같은 거를 매입할 때 조금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금융이자 부분이 네. 많이 좀 걸리잖아요. 이제 안정적으로 고시원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이 금융이자를 막을 수 있어서 매매를 한다거나 할 때 좀 겁이 덜 난다? 약간 네. 이런 느낌? 맞아요. 우리가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면 500만 원을 쓰는 게 아닙니다. 10억에 달하는 건물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융이자 커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루트가 또 현금 흐름이고 그게 500만 나와줘도 10억짜리 건물 살 수 있습니다. 로원님은 그 고시원 시작부터 건물주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9개월 정도. 그러면 공무원에서 건물주까지 9개월 만에 고시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현금 흐름이 생기면 내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이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는데 확실히 이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난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건물을 살 때 100% 내 자본금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요즘은 거의 다 풀 레버리지 혹은 하프 레버리지로 해서 건물을 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에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임차인을 드릴 때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맞아. 그 금융 이자를 감당하는 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시원의 현금 흐름이라서 그렇게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는 더 좋은 건물 내가 갖고 싶은 건물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용기가 생기고 건물 투자하잖아요.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개수가 늘어나면서 내 재산의 가치는 훨씬 더 파이가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투자는 수익형이라기보다 시세 차익이 좀 크잖아요. 이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할 때도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시세 차익은요. 그냥 묵혀놓고 기다려야 돼요. 누가 오래 앉아있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다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 차익형으로 가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현금 흐름이 받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저도 건물 하나는요. 그냥 묵혀요. 오를 게 눈에 보이거든요. 언젠간 오를 거야. 그리고 난 이 금액에 팔 거야. 라는 게 명확하게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이 현금 흐름으로 계속 이자 감당하면서 계속 가져갈 예정이에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봐도 현금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단순하게 삶의 변화? 씀씀이의 변화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시원을 올 대출로 했는데 순수익이 대출 이자까지 네. 다 빼고도 네. 저희는 남는 차도 바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삶의 네.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갔겠네요. 네, 부부 사이도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저는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용돈이 좀 아. 바뀌었습니다. 양가 쪽으로 좀 두둑히 넣어드릴 수 있는 멋있어. 되게 뿌듯해요. 자녀분들에게도 이렇게 혜택이 있을까요? 자녀에게 원하는 학원과 유학을 약속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고시원에 대한 얘기를 사담처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시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시간적 여유와 현금적 여유가 삶의 질을 좀 높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전 사실 이 물건을 잡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계약이 하나 파기가 됐었어요. 잔금 이틀 전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매물을 구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내 물건이 어딘가에는 꼭 있는 것 같아서 꼭 희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계약까지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고시원 원장님들과 함께 고시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고시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 유튜브 또 많이 구독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